하겠다 그래서 네. 또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근무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려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며.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먹고 있으면 그거 말해 그럼. 한 개만 하고 들어갔다고. 코로나 대유행되고 있는데 방역을 크게.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을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 내가 어제요. 그 질병 청장하고 그리고 국가 감염병 대응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 어제 여기 와서 회의를 했는데 내일 아마 총리 주제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발표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가장 좀 주력을 두고 당부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괜찮은 거 앞에다가 나중에 내일도 하실 거예요? 뭐 이거야 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좀 괜찮아지면 이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그래요. 그냥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출근길에 직접 기자들을 만나 간단한 질의응답을 해오던 걸 오늘부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잠정 중단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2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출근 때부터 진행돼 온 출근길 약식 회견.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아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을 앞두고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기자단에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출입기자단은 소수의 기자들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한 뒤 대통령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질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취임 직후부터 이어져 온 도어 스태핑은 60일 만에 중단됐고 윤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은 채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은 신선한 소통 방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소통으로 지지율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구실 삼아 약식 회견을 그만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 대국민 소통 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런 주장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공개 행사의 공동 취재도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사의 영상과 사진 등은 대통령실 내부 촬영분을 신속히 제공하고 기자들의 궁금증을 수시로 받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기자들과의 대면 접촉을 줄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의 일정은 기자들 없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물가 대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당초 공지와 달리 대통령실이 촬영조차 하지 않으면서 기자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부터 중단한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이다. 반면 여러 언론들은 급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켜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건데요. 이런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취임 초기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은 큰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지지율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출근길 발언이 논란을 빚기 시작한 건 검찰 출신 인사와 관련된 발언들. 과거에 민주당 출신들이 아주 고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당분간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다시 출근길에
필요하면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겠다고 엇박자를 노출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6월 둘째 주부터 지지율 하락세는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엇박자도 출근길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6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했는데 다음 날 윤 대통령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직후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소위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에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강조했는데 김 후보자는 발언 3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비선 동행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지지율은 3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유일하게 부정평가 이유를 주관식으로 조사하는데요. 대통령의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신중함 부족, 성급함을 이유로 꼽은 비율을 보면 5월엔 5%였다가 6월엔 7, 8%로 올랐는데 지난주에는 12%까지 높아졌고 발언 부주의라는 답변 항목까지 새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인사와 정책 등이 지지율의 중요 요인이지만 이를 어떻게 전달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된 셈입니다. 궁금증이나 아니면 혼선이 해소되면 좋은데 그런 기능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더욱 혼선이 많아지는 게 문제였던 게 아닌가.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이유처럼 코로나19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지지율 하락 등 여러 언론이 보도한 다른 이유들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사라진 출근길 회견 대신 다른 형태의 소통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